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어떤 단체나 무리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 리더십. 저는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리더 플러스 쉿이에요. 예. 이끈다 배를. 예. 그러니까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리더십이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왕 한 사람이 선한 왕이면 그 나라가 부강했고요. 그렇죠. 악한 왕이 통치하면 네. 온갖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모델이 되는 리더십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저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늘 모신 분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시죠? 예,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일할 사람 전학교, 이길 사람 전학교, 해낼 사람 전학교 여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사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당 대표 등을 역임해온 대한민국 정치계 원로 손학규 집사. 청년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그의 인생 여정에는 기독교 신앙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혼탁한 정치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추구해온 손학규 전 대표의 30년 정치 인생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렇게 뵈면서 좋아하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나시는지 그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요새 그냥 예. 은퇴한 사람으로 예. 쉬고 있죠. 놀고 있습니다. 아, 뭐 하고 노세요? 늦잠도 자고요. 산에도 가고 예. 또 뭐 책도 읽고 예. 또 멍 때리기 좋고. 예. 여유를 좀 즐기시는 거네요. 그동안 너무 달려오셨으니까. 뭐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모처럼의 휴식이네요. 지난번에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손학규 대표님 나오신대 뭐 이렇게 좀 예. 술렁술렁거리다 중도에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나오신다 그랬는데 안 나오셨는데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 2020년 4.15 총선 예. 뒤에 예. 완전히 놀았습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예. 친구들 만나고 산에 가고. 예. 그러다가 대선이 진행되는데 예. 대선이 왜 그러지? 그냥 인신공격, 네거티브 뭐 이렇게. 그리고 국가 비전에 대한 예. 뭐 미래 비전 제시가 예. 없고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예.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2018년 겨울에 열흘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명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서였는데 사실은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예. 내가 그때 나와서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대통령 후보자들이 또 대통령 될 사람이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지금과 같이 무한 권력의 대통령대로 가다가 나라 망한다. 그래서 경각심을 잃게 줘야 되겠다. 이래 갖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양당 구도 아니에요. 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내놔도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 메시지가 그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 또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이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거든요. 뭐 속상했다기보다요. 사실 손학규의 시대는 벌써 갔죠.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민주당의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를 2번이나 네. 하고 또 이제 뭐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하고 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는 생각에서 무슨 큰 뭐 한이나 뭐 이런 네. 건 없었습니다. 아싸라시네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표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제 뭐 새로운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셨는데요. 정치 원로로서 새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제가 해주시죠. 뭐 지금 뭐 그냥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는데 네.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예. 내가 혼자 권력을 갖고 있는다고 결코 강력한 정부, 강력한 권력이 되지 못한다. 섬기는 리더십, 예. 그거는 국민과 함께 해야지 내 독선과 예. 어떤 뭐 권위의식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가장 궁금한 건 어린 시절이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어떤 아이로 어떻게 크셨는지.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내가 만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는 거의 기억이 예,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억이 나세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버지가 그 국민학교 교장, 그 예. 옛날에 국민학교, 예. 지금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군인 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차가 전복이 돼서. 예. 근데 그때 헌병이 문상으로 왔어요. 네. 걔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헌병이 얼마나 멋있어요. 걔. 우리 아버지 죽었다는데 저 헌병 우리 아버지 삼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그 헌병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그랬는데 하여튼 6.25 직후니까 생활이 어려웠죠. 그러면 어머니가 몇 남 몇 녀를 키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열을 낳으셨는데 아들 5에 딸 5. 예. 제가 막내예요. 근데 셋은 어렸을 때 죽고 7남매가 예. 살았는데 큰 누나하고 저하고 20살 차이. 우리 학교 같은 반에 큰 누나 친구의 아들이 있었으니까. 저희 집만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저도 9남매 중에 8번째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는 뭐 야, 그랬으니까. 옛날엔 다 그랬죠. 예, 그런데 예. 벼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막 힘드셨죠. 어머니도 학교 선생을 하셨는데 그 우에 형 날 때까지 학교 선생을 하시다가 벼랑간에 돌아가시니까 아침에는 산에 가서 나무 헤었고 예.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똥찌개를 쥐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손발에 똥독이 올마갖고서는 부르트고 이런 걸 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녁 나절에 되면 채소 같은 거 솎아다가 장에다가 팔고. 근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애비 없는 그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라고 불러봤던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불렀죠. 저 어렸을 때 저 어머니라 불렀어요. 네, 그래갖고 뭐 아이들 다 교육시키시고 그랬죠.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그게 그냥 예. 당연하고 그러지만 왜 그래도 그 중에서도 조금 사는 아이들 뭐 하나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러면 그게 미치도록 먹고 싶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추석이다 설이다 예. 그러면은 애들이 설비물 입잖아요. 네. 근데 지 아버지가 이거 사다 줬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러고. 근데 여하튼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우리 쥐꼬리 학교에 쥐 잡는다 쥐꼬리 그 갖고 네, 가고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꼬리 태워갖고. 송충이 잡아가고 그렇죠. 뭐 이런 예.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은 여튼 강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셨는데 명문고를
다니셨으면 공부 되게 잘하신 수재셨나 봐요. 아이 뭐 그때는 다 어려웠으니까 아, 예, 예, 뭐 예. 저희도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어갖고 예. 그래갖고서는 내가 시흥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시흥이 영등포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가 걸릴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로 전학을 해서 예. 어떻게 왔는데 또 서울에 와서 주눅이 들었죠.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또 뭐 아주 뭐 찢어지게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는 스케이트 겨울에는 삼천공원 가서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래요?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근데 스케이트를 사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갖고서는 뭐 형편도 그렇고 네. 그 스케이트 타러 가서 나하고 한 반에 제 반에 한 3명 정도가 스케이트가 없었는데 거기서 계단에서 그 구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그때 중학교 때는 그래서 좀 내성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이라고 그럴까? 투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어요? 투쟁. 노동운동 막 투쟁 많이 하셨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신 걸로. 아니 중학교 예. 고등학교 때는 예. 예. 제 중학교 때는 그 밴드 반에서 트럼펫을 불었고 어머.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어요. 오, 예. 그러면은 고일 때. 정치학은 좀 많이 이쪽 연예계 쪽에도 관심이 좀 있으셨나? 그러게요. 뭐 관심이라는 연예계라는 생각은 안 안 하고 했고 끼가 좀 있으셨나 그 봐요. 연극을 중학교 때 보고서 야 연극 좋다 그래서 밴드 반에서 그 연극 반으로 옮겨가는데 제가 빠따를 30대를 맞았어요. 왜요? 옮겨간다고요? 아니 제가 트럼펫을 잘 불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없지만 그때는 조회가 아, 있었잖아요. 그럼요. 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트럼펫이 이제 솔로. 빠빠라빠빠빠빠빠. 그렇죠. 예.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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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걸 했는데 예. 그거 없는 사람이 영국반으로 옮겨간다니까. 영국반 반장한테서 30대 빠따를 맞고. 어머머머머. 여하튼 그랬는데 어허. 대학교 가서는 뭐 대학교 1학년 초부터 한일회담 반대 데모. 강의실은 안 가고 데모만 했어요. 공부가 싫어서 하신 거예요? 뭔가 뜻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공부가 있으면. 싫어서는 아니고 제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우리나라 정치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아, 했었고. 그때부터? 예. 그래서 제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큰형이 가장 노릇을 하셨는데 예. 그때는 그 대학교 지원서를 쓰려면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한데 큰형이 그걸 안 써주는 거예요. 왜? 정치과 하면 너 데모만 한다. 이미 아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데모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정치과 데모가 그런 분위기였군요. 네, 네. 그래서 공대를 가라. 네, 아니, 저는 문과입니다. 그럼 상대를 가라. 아, 상대 싫습니다. 네가 정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대를 가서 판사 변호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정치해라. 싫다고. 그래서 한참 싸웠어요. 그래도 정치과도 합격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데모만 하고 데모만, 예. 집 앞에 그냥 뭐 그저 경찰차가 와 있고 걸핏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 뭐 그랬었죠. 그때는 노동운동도 참 많이 했던 때잖아요. 처음에는 노동운동이 아니고 예. 제가 그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하다가 네. 그때 한비 한국비료 삼성 계열이었습니다. 예. 그 한국비료에서 삭가린 밀수를 했어요. 예. 그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처음 했거든요, 서울물대에서. 어, 그래갖고서는 무기정학을 맞았는데 무기정학 맞고 학원 자유화 운동을 한다고 또 데모를 하다가 무기정학 맞고 또 무기정학을 2개를 맞았어요. 그 무기정학 맞고 제가 한백탄광에 이제 그 노동자를 하러 이제 갔는데 어떻게 그 화장실에서 신문을 보니까 네. 서울대학교 학생 5명이 이제 정학 해제가 됐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왔죠. 빨리 올라왔죠, 이제. 한 달인가 한 달 네. 반인가 있다가 근데 들어왔는데 예.
5명의 다른 4사람은 다 복학이 됐는데 네. 저는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무기정학 더하기 무기정학이 더 하나만 있으니까.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제. 하나가 아직 안 됐군요. 그래서 그럼 학교를 못 다니신 거예요, 또? 그래서 1년 늦어졌죠. 어,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노동운동이 네. 많았다고 그러지만 그때 탄광에 간 게 저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이었을 거고 근데 노동운동이라기보다는 예, 예. 광부들의 어려운 삶을 보겠다. 생활 예, 직접 예. 같이 경험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뒤로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한다고 그 구로공단에 갔었는데 이게 뭐 잘 안 됐어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에 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그 회사 간부로 있는 거예요. 어, 예. 아니 내가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예. 그랬는데 며칠 다니다가 보니까 그게 딱 그 잘못 걸리면 그때는 간첩으로 이제 그쵸. 이럴 때거든요. 예.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구로동에 황석영 씨하고 소설가 황석영 씨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가 다니던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한테 예, 예. 드렸더니 노동운동도 좋지만 이 빈민들을 위한 일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산업사회에서 서울에서 그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청계천 그 안양천 이런 주변에 많았었죠. 예. 그래서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갔었던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라고 구로동에 사는 노동, 그쪽은 빈민, 뭐 이렇게 살는데 예, 예. 제가 구로공단에서 22년 특수목회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80년대 초반이었어요. 네. 아마 대표님은 70년대였을 거예요. 저는 근로기준법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막 이런.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70년대에 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들어갔거든요. 예. 아. 군대 제대를 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할 그런 기운이 있을 때였어요. 네. 72년 초에. 예.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 교회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래서 찾아간 게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님이었어요. 딱 교회라는 곳에 첫 발을 내디딘 게 그럼 거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교회를 찾아간 게 예. 신앙적인 동기보다는 예. 이런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사회선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회선교라는 말은 그때는 아직 몰랐었고 예.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그때 한쪽에서 빈민선교 수도권 그러니까 도시선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산업선교 예. 저 영등포의 뭐 조지송 목사님, 인천의 조화순 목사님, 또 이제 인명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그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그 빈민선교로 들어갔다가 감옥도 가고 예. 또 도망도 2년 다니고 그러고 나와서 NCC라고 하는 예, 예. 기독교 교회 협의회 예. 김관석 목사님이 예. 계시던데 교회와 사회 선교위원회 예. 간사를 맡았어요. 예, 예. 그때 이제 도시 산업 선교하고 직접 그 제가 실무자 역할도 하고 그랬었죠. 예. 기독교 단체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많으셨네요. 제가 유학도 그 WCC 예. 월드 카운슬 오브 예. 처치 세계 선교 협의회 그 장학금으로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간 아, 거거든요. 그러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유신이 끝났을 때 저는 김관석 목사님한테 제가 좀 바깥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NCC에서 인권운동을 할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제가 안내하고 우리나라 인권 자료를
그 사진으로 또는 번역해서 내보내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말 대단하다. 오. 그래서 세계를 좀 멀리 봐야 되겠다 해서 외국을 나갔는데 예. 다들 미국 가니까 난 민주주의의 원고장인 영국에 가겠다. 그래서 갔었다. 아.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찬 에이드라고 하는 선교기관에서 저를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영국에 가서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뭐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신학부에 들어갔어요. 그랬어. 브리스톨 대학교 신학교. 왜냐하면 그게 선교 자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제3세계 후진국의 목회자들 또 선교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거기 제가 얹혀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음도 좀 있으셨어요? 처음에 교회 들어갔을 때는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어떤 울타리가 돼주고 우산 역할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의 삶이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또 기독교의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어떠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랑의 정신, 예. 창녀에게 누가 저기한테 돌을 던질 거냐, 포용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저를 그냥 빠지게 했었어요. 영국에 가서는 제가 신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하튼 브리스톨 대학교 신학부에 갔는데 네. 지도 교수가 네. 영국은 강의보다 지도인데 지도 교수가 가톨릭 철학자였는데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가 한참 해방 신학이 올라올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그랬었죠. 예. 그랬다가 처음 공부라는 게 재미도 있네. 오. 생각이 나서 옥스퍼드로 옮긴 겁니다. 옥스퍼드로 와서는 이제 정치학을 예, 하시는. 정치학을. 어. 다시 그냥 정치학으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냥 신학 쪽에서 쭉 계셨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네요. 브리스톨 대학교는 우리나라 신학교 같은 게 아니고 예. 대학교에 신학부가 있었던 거였으니까 네. 목회자 코스는 아니었어. 네. 어. 그런데 이제 유학하시고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돌아오셔서 서강대 교수를 하셨잖아요. 예, 인하대 교수 거쳐서 인하대 교수 거친 네. 다음에 서강대 교수를 하시다가 갑자기 정치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계기는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해갖고 한참 개혁의 분위기가 뭐 들끓어 올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YS가 보기에 제가 얼마나 좋아요. 영국 옥스퍼드 박사에다가 그렇죠. 그분이 또 교수 좋아하잖아요. 그러세요? 민주화 운동했잖아요. 나이도 젊고. 예, 다 갖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광명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제 고향 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마를 출마하시면서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셨구나. 예. 그럼 됐어요 그때요? 됐죠. 그게 몇 년도셨나요? 1993년. 93년이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발을 그러니까 들어보신 그때 제가 벽보에 붙인 게 거예요. 대통령이 불렀다. 개혁위에 나섰다. 그래갖고 예. 그때 제가 민자당으로 들어갔는데 민자당이 민주공화당, 민주당 또 지금은 그때 자민련인가 그 세 당이 합쳐진 거였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출신 중에 극히 일부는 저의 전력을 알지만 학생운동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기 어디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뭐 별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제가 손가 아니에요. 예.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 손명순 여사 아니에요. 손명순 여사 뭐 라인이야. 그 동생 된대 조카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하여튼 뭐 그런 수준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맥이나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학생 운동을 하고 뭐 영국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뭐 교수를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건 몰랐던 거죠. 사실은 제가 교수가 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하기는 했지만
워낙 학자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유학 간 게 그냥 바깥 세상을 보겠다고 해서 나간 거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겠다 더더군다나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거나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러면 학자의 피가 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냥 정치 쪽으로 바로 가신 거잖아요. 아니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제가 대학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네. 들어가고 뭐 중고등학교도 경기중학교, 예. 경기고등학교 소위 엘리트 코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 난 저런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공부 안 해도 공부가 돼.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서울대 가고. 나 그냥 책 한 번 봤는데 내가 본 거 다 나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로 공부 억지로 우리 보통 말 후록부라는 게 있죠. 예, 예. 제가 후록부로 경기 들어가고 후록부로 그럼 서울대 그게 들어가고 뭐가 됩니까? 예, 저는 정말 밤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공부한 데서 문제 안 내셨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정말 공부가 재미도 있네. 예. 그러다 좀 더 하니까 아니, 학문을 직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갔다 이제 박사 과정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됐죠.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뭐 지도 교수도 2번, 3번 바꿨네. 그러고 지도 교수가 스티븐 룩스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정치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한참 날 지도하다가 너는 아무래도 정치 이론 갖고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네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했으니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하면은 그 독창적이기도 하고 또 정치학계에도 도움이 되고 네가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꿨던 거죠. 네. 근데 교수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입문하시면서 93년도에요. 네. 그리고는 그냥 두루두루 장관에 도지사에 뭐 당 대표에 그냥 다 역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치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좀 언제이셨나요? 저는 그냥 정치 생활이다 뭐 다 그냥 보람 있게 기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헐라고 하시지만 마음은 안 그런 것도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제 어려운 때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참 정치적으로는 운이 좋았어요. 예,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정치학과 들어가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 이념이 좀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좀 뭐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뭐 여하튼 뭐 그 말은 뭐 거짓말같이 들릴 테니까. 근데 정치를 하면서 그 언론이 주목을 했고 또 뭐 대변인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그 와이스 대통령이 저를 상당히 뭐 눈여겨보고 이뻐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하셨네요. 예.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대학 생활 하시면서 이제 도망 다니시다가 목사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멘토가 되어 주신 거 아닌가 박형규 싶거든요. 박형규 목사님. 좀 정말. 꾸준히 만나셨어요. 그럼요. 꾸준히. 그래요? 꾸준히 뵙고 그저 예. 박형규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유인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평화로우시고 예. 거리낌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감옥도 한 5번 다녀오셨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옳은 일을 하시니까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시고 뭐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젊은 사람들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다 뭐 받아주시고. 용인해 주시고 교회에서 말이죠. 네. 근데 뭐 핍박도 많이 받았죠. 보안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갖고 교회를 뺏겨서 중부경찰서 앞에 가서 3, 4년 노상 예배를 보고 뭐
이분들이 갖는 게 박형윤 목사님 그리고 또 김관석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퍼스펙트를 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단순한 저항과 투쟁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어떤 바탕이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그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30년 다 됐죠. 공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저희 연예인들 20주년, 30주년 뭐 이렇게 하는데 토크쇼 같은 거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잠깐 경기도 극단에 가서 뭐 출연도 잠깐 하고 또 고등학교 교육반은 매년 공연을 하는데 거기 몇 번 또 아주 카메오로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끝내면은 연극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건 안 됐지만 또 다른 왜요? 하나는 오징어 게임에 그 어르신 정도 되실 수 있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그 어렸을 때 노래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야, 손학규 너 성악가 가잖아. 경기고등학교 출신 피아니스트도 있고 뭐 작곡가도 많고 그런데 성악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제 웃음의 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학교 근처 막걸리 집에 가서 이것도 즐기면서 흘러간 옛날에 도망강 뭐 이러고서 불렀는데 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손학규의 가곡 플러스 대중가요 음악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목소리가 다 나가서 안 됐어요. 저는 정치인들이 뭐 저같이 너무 자주 쉬고 이런 것은 안 좋겠지만 항상 자기 성찰할 기회를 갖고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과격했습니다.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갈 때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고 하지만 저는 혁명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사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요? 혁명가는 사진이 없다. 이 20대 그 어린 치기로 말이죠. 그럼 우선 어머니로서는 그 어려운 생활에 경기중앙,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시켰더니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산다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너무 속상하죠. 큰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디 가서 좀 일을 하고 오는데 어머니 아들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눈물로 보내준 게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학교 때 뭐 갖고 다니던 책은 뭐 들어라 양키들아 또 무슨 그 재벌과 빈곤 반미의 반재벌 뭐 이런 거에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생각들 꽉 갇혀 있었는데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세계를 좀 보겠다. 그 처음에 영국에 가서 정말 충격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에서 억압과 그 투쟁밖에 없었는데 영국 사람들, 거기 와 있는 미국 학생들, 유럽 학생들이 보기엔 한국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그 개발도상국가였거든요. 그하고서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들어와 봤더니 같이 운동했었던 동지들이 아주 우물한 객으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 영국 생활을 안 했더라면은 도지사를 하면서도 경기도를 세계 속으로 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못 했었을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든지 광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평택항을 개발한다든지 파주에 LCD 그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대표님
생각에서 좀 이렇게 추진된 것들이네. 나가서 눈을 뜨시고 눈을 계획한 떴으니까. 거네요. 네. 눈을 떴어요. 그런데 네. 정치인이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 주변과 합의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민주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 위에 세계와 미래를 보는 비전,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나 늘 물음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스코프가 좀 좁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저희 그 기독교가 갖는 민주주의적인 인권지향적인 또 그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쪽을 주로 봐왔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것이 기독교를 지금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종교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정치 여정 속에도 그 기독교 기본적인 바탕이 이렇게 좀 깔려 계시는 예, 예. 거네요. 네. 그 서울제일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서울제일교회가 이북에서 그 내려와고서는 이제 가건물로 있는 네. 그 아직 그 건축 중에 있는. 네. 근데 나 이 교회에서 하겠다. 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라갖고 네. 그 교회는 카페도 하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 아드님이 얼마 안 있다 또 결혼하게 생겼거든. 아주 난처한 거예요. 네. 아니 평신도가 여기서 여기서 안 결혼한다 되는데 그러는데 그 내 아들 아들은 어떻게 아느냐. 예. 그래갖고서는 가져온 카페 하여튼 빨간 그 그걸 깔아주셨어요? 예, 예. 아, 그런데- 그러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했죠. 예. 큰형은 그때 이제 친지들한테는 정첩을 안 돌렸어요. 왜요? 말하자면 창피한 거죠. 아, 그러면 믿는 분하고 만나셔서 결혼하시게 된 아니 거예요? 그뭐 우리 이제 대학교 때 연애를 해서 같이 교회를 다녔죠. 예. 대학교 때 연애하셨어요? 그 도망다니는 중에도 연애를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연애했어요. 뭐 도망 다녀도 연애는 연애니까. 근데 저는 저 아니 근데 같으면 그 중간에 1년 동안 감옥도 갔다 오고 네. 3년 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아, 우린 그러면 신발 몇 번 뒤집어 신거든요. 근데 한결 같으신 분을 만나셨네요. 아이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님이 예. 아버님 빨리 돌아가신 후에 그 많은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셨다면서요. 왜요? 그 제가 도망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참 제가 지금도 한해 맺힌 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빨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예. 그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형하고 연락이 돼서 기습작전을 폈어요. 병원을 옮길 때 잠깐 가서 뵙는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보니까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예. 아니 네가 웬일이니? 여기를 어떻게 와서 빨리 가. 그렇지. 도망가는데. 네 형제들 다 죽이려고 그래? 그때 아유. 뭐 말도 못했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저희 형들 뭐 친척들 전부 다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저기서 내 백 좀 가져와라. 백을 갖고 오는데 돈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그 이제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돈 좀 주려고. 예.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를 정말 1년 반 만인가 가서 뵙는 거니까 봉투를 하나 준비해 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네가 이거 웬 돈이? 아이고 저 손주들 오면 뭐라도 좀 사 먹으라고 돈 좀 주고 그러세요. 네가 웬 돈이? 이게 뭐 빨갱이 동안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이 바로 그 전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 막내 며느리한테 고생하지 그러면서 주신 돈이에요. 그 액수 그대로 하나 더 빼지도 않고 그걸 내가 어머니
보러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저한테 준 거예요. 그걸 어머니한테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한테서 나온 게 어머니한테 다시 갔는데 이게 빨갱이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박사학위 논문 서문에 쓰고 그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 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그 책 서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먹먹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가지 못함에 대한. 우리 어머니가 네. 사실은 그 기독교 집안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의 큰아버지가 네. 정동 감리교회 창립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세요? 양무슨 장로인데.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때도 유치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동교회 유치원을 다니셨다고 네. 하고 아버지하고 결혼도 정동 감리교회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시골 가서 살면서 교편 생활하면서 이제 종교를 잃어버리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는 천주교로 귀해서 돌아가셨죠. 그럼 병원에서 그때 뵌 것이 마지막 뵌 것이었어요? 마지막이었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소식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미 이제 입원을 마친 상태라 어머니 뵙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그 광탄의 묘소까지 가는데 검은 차가 7대가 갔어요. 그건 뭐예요? 동대문 경찰서, 강남 경찰서, 보안대, 시경, 치안국, 중앙정보부 또 하나 7대가. 대표님 잡으려고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잡아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하관하고 식사도 못하고 바로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하도 그렇게 집에서 당하셔갖고 네. 박형규 목사님이 산소까지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저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 뭐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막지는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지금 사모님은 이제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40년 됐었어요. 8년 전에 몇 월 며칠인지는 아세요? 3월 5일. 아, 예. 74년. 예, 예. 아, 그럼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결혼식에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럼 좀 마음가짐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제 집사람한테 죄 많이 지고 뭐 잘못한 거 많고 또 고생 많이 시키고 저렇게 알아주면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벌써 50여 년 전이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남성 우월주의, 남성 권위주의 그랬죠. 예. 거기에 저희 집사람은 순종적이고. 했고 그냥 뭐 모시고 그걸 또 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신교육을 받은 거죠.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순종적이셨어요? 그럼요. 이상하다. 되게 장가를 잘 가신 거죠. 매력이 있으신가 봐. 근데 2001년엔가 평등 부부상까지 받으셨어요? 그건 뭐 그냥 저 국회의원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랬어요? 뭐. 그런데 그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버지이고 싶으신지. 네. 지금은 여하튼 내가 왜 젊었을 때 제대로 한 가정에 글자 그대로 평등한 부부로 아내를 섬기고 뭐 이러지 못했을까. 딸들한테는 마음으로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도망 다닌다, 유학 간다, 그리고 특히 뭐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서 애들 볼 새도 별로 없었고. 네. 근데 잘 커져서 고맙고. 네. 그럼 아내에게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라도 짬짬이 이벤트나 뭔가 아니 뭐 결혼 기념일은 꼭 챙기죠. 그런데 이 저 무교동 낙지집에 가서 아니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아내가 하고 싶은 걸 하셔야지 대표님이 드시고 싶은 걸 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먹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진짜 아이, 정말 많이 해? 왜냐하면
이게 양보하고 이렇게 그냥 남편한테 맞춰주다 보면 아내는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네.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아내가 또 행복한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도 그런 거 하고 뭐 싶거든요. 그거 알겠는데. 근데 매번 결혼기념일을 해주신다 그러지만 내가 이건 아내한테 그래도 잘한 거 있는 것 같아가 있으세요? 주일날은 나 같이 뭐- 저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 저도 모르는 그 소위 남성 우월주의가 네. 바닥에 깔리고 권위주의적인 네. 사고방식이 깔리고 네. 아내가 뭘 해주는 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뭐 해주는 건 아주 특별한 걸로 생각하고 모르는 남자들의 모습이. 그럼 주일은 아내 손 붙들고 꼭 교회를 가셨었어요? 사실 교회 덕을 뭐 제가 유학해서 박사학위 말을 받은 것도 다 교회 덕이고 한데 수원에서 이찬열 의원 지원할 때 그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한 달 넘게 매일 2번 빠졌어요. 한 번은 이찬열 의원이 고단에서 못 나왔고 예. 또 한 번은 나를 태워다 주는 기사가 고단에서 못 나오고 매일 그렇게 나갔는데 예. 저는 그때 그 기도 덕분에 이찬열 의원이 그때는 박찬숙 후보한테 2대1로 졌었는데 이겼으니까 그런 전국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예. 자녀들이 잘 컸다 그런데 지금 뭐 해요? 큰딸은 연극 연출가고 우와, 거기 주인공 시켜달라 그러세요. 둘째 딸은 영화 감독이면서 우와. 소설가고 그 유명하잖아요. 둘째 딸도. 예. 예. 그쪽 끼가 있네요. 이쪽으로 다 오시고. 뭐 사람들이 그래요. 예. 아빠가 뭐 밴드반도 하고 연극도 예, 하고 예. 그랬으니까 그 길을 뭐 타고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글쎄 뭐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정치를 30여 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치에 끌어들이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애들이 하는 애가 한 20여 년 전에 뭐 선거 유세 때 와서 이제 잠깐 구경해 준 거 그게 전부 다예요. 뭐 선거 사무실에 와서 돕는다든지 선거를 돕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예. 저는 처음부터 정치하고는 그냥 안 된다. 아빠의 뭐. 철칙이셨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 애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거 하는데 있잖아요. 아빠가 얘기 안 해도 얘네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살짝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없진 않았겠지만 네. 저는 여하튼 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 여정을 걸으시면서 사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지켜야 되겠다는 좀 원칙 같은 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어떤 나라와 정치의 기본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과 국가의 정신이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그 정신을 실행하고 몸으로 다 실천하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애쓰셨잖아요. 예. 애쓰는 게 예,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 싶어요. 그렇지. 네. 예. 그 정신만큼은 변함없이 그 마음 가지고 예. 달려오신 거니까요. 예.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뭐요 이제는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정치인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를 보면서 왜 느낌이 없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왜 없겠으며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참고 있고 뭐 꼭 필요할 때 제가 꼭 발언을 하거나 도울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죠. 갑자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결혼하실 때 찬송가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저 성악을 좀 권면 받으셨었잖아요. 예. 트럼펫도 하셨잖아요. 네. 그 끼를 여기서 10원어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우리 결혼할 때 아침 해가 솟을 때 예, 예. 그때는 305장이었어요. 예, 요즘 예, 찬송은 이게 다르죠.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가사도 좋고 그 노래도 좋고 그래서 네. 가끔 뭐 저희가 아침에 햇빛이 예, 밝고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조금.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너무 잘하시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 괜히 성악하라고 안 그러니까요. 하시네. 소리가 있으시네. 가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아내 앞에서 이렇게 노래나 찬송이나 불러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사랑 표현도 하세요? 그럼 오. 우와. 저희가 강진에 있을 때는 네. 예. 이제 앞에 강진만이 쫙 보이고 하늘이 맑고 예. 뭐 저 산 중간에 둘이만 살고 있었으니까 예. 뭐 시도 읊고 노래도 하고 아내만 위해서 그럼요. 같이. 그럼요. 우리 남편한테도 언제쯤 가자 그래야 되겠다. 그런 좀 표현을 하려다 싶어가지고. 예. 너무 행복한 예.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예. 그냥 제가 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원래 이 정말 프로가 혼자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근데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예. 프로그램이 참 좋네요. 예. 예. 또 한 10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대표님 만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우리 대표님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저희 각 분야에서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들던지 안 들던지 저희는 중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고요. 내가 뽑은 사람이건 안 뽑은 사람이건 어쨌거나 이제 리더가 됐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몫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리더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시는 저 이끄심으로 이제껏 오셨으니 앞으로는 저 젊은 리더들에게 저것들을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